자, 이번 절의 제목이 주면과 2차 국면이었죠. 그러니까 주면은 간단히 알아봤고요. 이번에 2차 국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2차 국면의 정의는 XYZ, 그러니까 3차원 공간에서 일단 2차 국면은 R3, 3차원 공간에서 세 변수 X, Y, Z에 관한 방정식인데 그 방정식이 각각 X, Y, G가 최고차항이 2차까지만 있는, 물론 뭐 X 곱하기 Y가 있을 수도 있고 YG, XG, 뭐 X, Y 이런 상수항까지 쭉 있을 수 있지만 아무튼 가장 높은 차수가 이런 경우도 사실은 2차죠. X제곱 2차지만 X 곱하기 Y도 2차에 해당되는 차수로 따지자면, 그러니까 가장 높은 차수가 2차인 그 도형의 방정식을 2차 국면이라고 합니다. 물론 이것을 이 첫 번째 이 식을 잘 정리해가지고 평행 이동을 한다던가 안 그러면 뭐 회전, 로테이션을 한다던가 등등 어떻게든 그 도형의 모양을 유지하면서 이동이나 회전을 통하면 이 아래쪽에 있는 요런 그 표준형의 방정식, 2차 국면의 표준형이라고 하는데 요런 표준형의 방정식으로 바꿀 수는 있습니다. 자, 아무튼 요런 게 바로 3차원 공간에서 2차 국면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자, 그럼 2차 국면의 예를 몇 가지 또 봐야 되겠죠. 예제 3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자취를 이용하여 다음 방정식으로 주어지는 2차 국면의 그래프를 그려라. 자취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렸네요. 자, 위에 아까 다시 한번 올라가 보면 자취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이미 다 알고 계시는 용어입니다. 자취라는 말은 다른 말로 뭐 단면이라고도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단면. 자, 여기 아까 예제 1에서 보시면 여기 G는 X제곱이라는 공면의 XY 평면에서의 자취가 포물선이었죠.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G는 X제곱이라는 공면에 XG 평면으로 자른 단면, XG 평면으로 자른 단면은 요 포물선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자취라는 말과 단면이라는 말은 거의 동일한 용어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자취, 단면. 알고 좀 이해가 되시죠? 그럼 다시 예제 3번으로 돌아와서, 자, 자취를 이용하여 단면을 이용하여 다음 방정식으로 이루어지는 2차 국면의 그래프를 그려라. 자, 단면이나 자취를 이용한다는 것은 예제 1번, 2번에서와 같이 특정 평면, 그러니까 아까와 같이 뭐 YZ 평면에서만 생각을 해본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실제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이 그래프를 그리려면, 상상을 좀 해보려면 우선 G는 0이면 XY 평면을 얘기하죠. XY 평면 위에서 이 국면의 2차 국면의 자취가 어떻게 표현되는지를 한번 상상을 해보겠습니다. 자, G가 0이면 이 방정식은 X제곱 9분의 Y제곱은 1. 이거 어디서 많이 보신 타원의 방정식이죠. 타원의 방정식이고 X축과 만나는 점은 1이고 여기 나와 있습니다.
또 마이너스 1도 반대쪽도 있겠죠. 그리고 y축과 만나는 점은 이 9가 있으니까 3이네요. 그죠? 여기 3, 여기 3이 있습니다. 1이고. 그러니까 요런 식으로 나오는, 그러니까 g가 1이 xy 평면 위에 xy 평면 위에는 요런 타원이 그려진다는 얘기고, 그 타원은 요렇게 파란색으로 그려질 수가 있겠죠. 장축의 길이는 6이고 단축은 2가 되는 요런 타원의 자치 또는 타원의 어떤 단면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치를 이용하여 2차 곡면의 그래프를 그려라. 감이 좀 오시죠? 자, 그러면 g가 0에 대해서 한번 그려봤는데, 자, 이번에는 이제 g가 일반적으로 g가 어떤 상수 k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위에 주어진 방정식이 어떻게 되냐면 x제곱 더하기 9분의 y제곱은 1 빼기 4분의 k제곱. 아무튼 여기는 상수죠. 아무튼 상수입니다. 그러니까 g가 0일 때 말고, 물론 0이 아닐 때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g가 예를 들어 1이나, 머릿속으로 좀 상상해 보면 1이다 라고 생각해 보면, 그래도 여전히 뭔가 타원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면 g가 0인 때도 타원이었고 g가 1일 때도 지금 xy 평면과 z는 k라는 xy 평면과 평행한 g는 k라는 이 평면 위에서조차도 타원이 됩니다. 그러면 k를 어느 정도, g는 k를 이 정도 생각한다면 여기서의 이 자치도 하나의 타원이 된다는 거죠. 물론 이 타원도 xy 평면과 평행한, 그러니까 요 타원과 딱 평행한 타원이, 평행한 평면 위에 있는 타원 하나가 그려질 수 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g가 음수일 때도 요 타원과 평행한 타원이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요런 타원을 다 모아 보면은 요런 2차 곡면을 그릴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그런데 여기서 g가 바로 k가 2가 되면은 요 점을 얘기하는 것이죠. g는 2인 점은 요 오른쪽 우변이 바로 0이 되죠. x제곱 더하기 9분의 y제곱은 0이니까 사실 이거는 x도 0이고 y도 0일 수밖에 없는, 그래서 0,0,2를 지나고 요 점을 지나고, 반대쪽도 마찬가지죠. g가 마이너스일 때도 요 점을 지나고, 그러니까 계속 모든 xy 평면과 평행한 평면을 이렇게 이 곡면을 자르면 항상 단면은 타원이 된다. 어디서 자르던 xy 평면과 평행한 평면으로 자르면 거기도 타원이 된다라는 걸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예제 3번에 나온 걸 럭비공 같이 생긴 이 입체 2차 곡면을 타원면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타원면. 네, 타원면입니다. 용어에 대해서도 기억해 주시면 좋습니다. 자, 다음 예제 4번 2차 곡면도 한번 자치를 이용해서 그려보도록 하죠. 자, 이번에도 어떻게 해볼까요? 지금 x는 0, 그러니까 x는 0이라는 평면은 사실 yz 평면이죠. yz 평면 위에서 이 방정식이 어떻게 되냐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x는 0이니까 이 방정식은 g는 y제곱이라는 포물선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yz 평면에서는 포물선이 된다는 것이죠. g는 y제곱. 그러니까 yg 평면에서는 이러한 포물선,
G는 y제곱이라는 포물선이 만들어지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번에는 x는 0이 아니라 일반적인 x는 k 어떤 상수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g는 y제곱 더하기 4k 제곱이라는 이 마찬가지로 이것도 포물선이죠. 포물선. 그러니까 예를 들어 x가 뭐 이 정도 k를 잡았다. k를 잡았다고 한다면 요거 x는 k라는 요 평면. 그러니까 요거 역시 yg 평면과 평행한 어떻게 보면 수직인 평면이 평행한 x축과 수직인 그런 평면이죠. 그러니까 요런 이런 평면을 하나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요런 평면 위에서 이 주어진 2차 곡면의 그래프 역시 포물선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단면을 자르면 지금 x는 k라는 평면이 바로 여기 그려져 있는 평면이고요. 여기로 이 단면으로 세로로 세워져 있는 이 평면으로 이 곡면을 딱 자르게 된다면 그게 바로 자치가 나오는 것이고 그 단면이 마찬가지 포물선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어느 정도 그려볼 수 있을까요? 이렇게 이런 포물선을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네, 또 이런 이제 2차 곡면을 타원 포물면이라고 하는데 왜 타원 포물면이냐? 지금 xy 평면과 평행한 평면으로 한번 잘라보면 좀 감이 오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xy 평면과 평행한 거면 이런 평면으로 잘라볼 수 있겠죠. 그러면 여기가 이제 자치가 생기는 것이고 이 자치가 무엇이냐를 한번 살펴보죠. 자, xy 평면과 평행하다라고 하는 것은 g가 어떤 상수 k라고 생각해 볼 수 있죠. g가 여기다 상수 k다. 그러니까 g를 고정시키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방정식은 k, 물론 양수고요. 이런 타원이 됩니다. 타원. 그러니까 이 빨간색의 이 그래프는 타원이 됩니다. 그래서 위에서 이렇게 쳐다봤을 때는 이런 타원들이 다 모여 있고 여기서는 원점에서는 점 하나가 됐는데 반면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YG 평면 이렇게 세워져 있는 평면에 마치 이제 위에서 아래로 칼로 자르듯이 이 곡면을 자르면 그 단면은 모두 포물선이 된다. 그래서 이런 걸 타원 포물면이라고 얘기합니다.